안녕하세요. 스마트 건설 BIM 구축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SCK 오토캐드 기술 담당 박주연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진화의 홍진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BIM과 스마트 건설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BIM에 대한 개념과 데이터 구축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BIM 스마트 건설, 스마트 기술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져서 지금처럼 고도화돼가는 시점에서 그 기반이 되는 부분을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은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 구축은 어떻게 하는지 이번 세미나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국내 스마트 건설과 BIM 분야에서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일까요? 네, 스마트 건설,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스마트 기술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4차 산업혁명 이런 일들은 좀 오래전에 있었고요. 국가적으로도 디지털 뉴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가장 최근에는 이제 국내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라는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국내 주요 건설사하고 학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BIM, 모듈화, 건설 자동화, 디지털 센싱, 빅데이터, 스마트 안전 이렇게 분과를 좀 나눠 가지고 스마트 기술의 발전에 어떤 쪽으로 중심을 가속화할 건지 그런 흐름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분과별로 해서 과제하고 제안은 이미 시작된 단계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특정 기업이나 분야에 대해서 국한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과 역량이 있는 협력 관계를 통해서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중요하고 이제 지금 하나 포커스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BIM이 하나의 분과로 중점이 될 만큼 그 의미와 기술에 대한 집중이 더 확장되고 발전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기술이 더 다각화되고 있고 복합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료에 보여주신 것처럼 건설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서 스마트 건설의 혁신을 주도하는 거군요. 네. 그럼 BIM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의 BIM을 얘기를 하면 이제는 15년 정도 시간을 거쳐서 여러 분야에서 발전이 되어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도로공사, 철도공사에서 중요한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조달청 등에서는 이제는 개발적인 의미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는 게 아니라 발주자 중심, 설계자 중심, 시공자 중심 이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IM을 얘기를 하면 저희가 계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서 시도와 활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정보의 구축에 대한 중요성 이러한 부분들이 지침상에 더 구체화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분야를 나누자면은 계획 설계 분야하고 시공 유지 관리 분야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BIM에서 구체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구축하는 단계, 활용하는 단계, 이렇게 구분하자면 구분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적합한 정보를 구축하는 것, 적합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BIM 모델을 구축하고 활용한다는 건 목적에 맞는 모델을 구축하고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단계별 구축과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OD가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LOD는 우리가 단계별로 표현하는 수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데 형상의 개략적인 이해, 실제적인 구조 형성의 구분, 상세한 수준의 모델, 실제 신공에 준하는 형태,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 시공되는 부분보다 더 많이 구현되어 있는 모델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초기 BIM이 진행 단계에 대해서 표현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장표였어요. 초기에는 3D를 해야지 4D를 하고 4D를 해야 5D를 한다. 이런 이론적인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게 필수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목적에 맞는 계획,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구축 정보를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현재 이 BIM에서는 LOD, LOI 이런 부분들이 목적과 적용 방식을 이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LOD 외에도 LOI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에 대한 구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LOI, Level of Information이라는 정보를 담는 단계로 구분을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BI라고 해서 BIM Information Level이라고 해서 구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뭐 전반적인 건설 시설에 대한 부분이냐, 아니면 건축 관련된 부분이냐, 뭐 CTGML 얘기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뭐 LOA 같은 경우는 LOD랑 비슷한 단계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BI 같은 경우는 10에서 60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LOD라는 게 형상을 표현하는 단계에 대한 설명이라면 LOI라고 하는 거는 정보를 담는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스마트 건설이나 스마트 기술에서는 더 적합한, 더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형상에 어떤 정보의 수준을 담을 것이냐, LOI라고 하는 그 수준에 맞는 정보의 적용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LOI의 구체적인 속성, 좌표, 이런 특성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형상에 맞도록 담는 게 분야마다 물론 담는 정보는 다르겠지만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의 적용이 중요하고 그 데이터의 적용이 정보에 맞게 구축되어야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쪽에서 뭐 스마트 건설, BIM을 적용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간 정보의 적용이 필수적인 요소로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OD와 LOI라는 거는 BIM뿐만 아니라 공간 정보, 뭐 일반적으로 CTGML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CTGML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쪽에서는 GIM이라는 얘기도 쓰는데 그건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럼 설계 도서의 구분,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데이터하고 정보를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적인 수치에 대한 모음, 그리고 정보는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특정 목적에 맞도록 정제되고 가공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BIM에서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도 정보의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 초기에는 BIM을 이제 건축 쪽인 부분 이렇게 이해한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 BIM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기반의 모델을 구축해서 활용한다.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이렇게 정의되는 거고 이제 거의 다 많이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 이런 쪽에서는 기술의 적용과 이해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구현해서 정보화해서 사용을 하는 것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데이터와 정보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데이터하고 정보는 사실 어떤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정제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와의 어떤 사용자의 목적에 맞도록 정보가 구현되는 것, 데이터가 정보화되는 과정이 필수인데 보통 이런 걸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 모델링을 얘기를 하면 형상을 구현하는 것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형상을 구현하는 게 객체 기반으로 할 것이냐, 데이터 기반으로 할 것이냐, 데이터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고 정제해서 정립하는 것. 그 많은 데이터를 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표현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데이터와 정보의 관계라고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시설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스마트 건설 BIM의 구축과 적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스마트 시티, 스마트 건설, BIM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러 분야로 확장이 돼서 디지털 트윈까지도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DT와 BIM, VR, MR, AR, XR 다양한 구현화 방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디지털 트윈을 생각을 하자면 우선 가상의 메타버스, VR, AR
이런 거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상화라는 부분 때문에 VR, AR, MR, XR 이런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시설 인프라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하면 가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실제 구현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디지털화되고 동기화돼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반영돼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을 사용하고 적용하는데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그 시설이 어떤 위치에 어떤 정보를 갖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것이냐,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이고 유지 관리를 위해서 진행하는 정보는 어떤 건지, 어떤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지, 그리고 유지 보수를 위한 데이터는 어떤 것을 담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그냥 형상뿐 아니라,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공간정보,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한 시설에 대한 구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네, 사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올해 또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공공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지형과 시설에 대한 공공정보가 반영된 구조물과 연관된 복합적인 정보의 설계에 대한 정보와 시공에 대한 유지관리의 연계성, 그래서 유지관리를 위한 정보가 반영된 시설의 구성, 그럼 결국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정보가 반영된 시설 정보로 구체적으로 시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VR, AR, MR, XR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서는 공공정보와 공간정보가 구현되어 있는 시설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어떤 3D 차원의 공간정보의 구축,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구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 보통 저희가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인프라웍스를 통해서 기반 도시 시설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 뭐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 데이터 모델의 통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리원 지형 자료를 통해서 시설 정보, 레스터 정보, 그리고 어떤 시설을 담고 있는 쉐입 정보, 이런 것들을 현황 구축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형상을 구현하는 레스터 정보, DXF 파일, SHP 파일을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리원 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상세 모델하고 설계 자료 모델을 반영을 해서 계획 또는 운영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현황 정보와 계획 모델은 시설 구축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운영이나 사업 목적에 맞게 공간 정보에 대한 것들을 담게 되는데,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지구좌표계가 적용되어 있고 시설에 대한 운영 정보가 들어있는 뭐 시설 연한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통합적인 정보를 인프라웍스를 통해서 도로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물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게 되는데, 이런 시설 운영 정보상에는 이미 공공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게 데이터와 정보의 구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현황 정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구현이 된다면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재건축을 할 지역인지, 이 시설에 대한 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고 건물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 나중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객체 데이터 형식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시설에 대한 것들은 모델을 구축하면서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시설 구현을 이루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지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거에 대한 별도의 객체 데이터가 담아져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연계성이 이어질 수 있겠죠. BIM에서도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이어지는 데이터를 구현한다라는, 뭐 BIM은 360도의 순환되는 모델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게 바로 그 맥락에 가장 맞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러한 시설 모델이 구현되어 있으면 연계되어 있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어떤 건물 정보를 통한 시각화라든지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추후에는 더 많은 유지관리 데이터, 시공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연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구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시설 인프라는 공간 정보와 시설 정보, 시공 및 유지 관리를 위한 모델, 공공의 유지 관리와 시공 설계에 대한 정보까지 통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에서 보시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목적에 따른 모델로 구축되어야 하지만 이게 형상만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고, 디지털 트윈이라고 우리가 형상이 있으니까 지금 구현되어 있는 게 현실과 같으니까 디지털 트윈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목적에 맞는 형상, 목적에 맞는 정보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상의 수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정보의 수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하고 구성할 때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와 형상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정보로 이뤄나가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구체화해서 정보화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이 정보를 구체화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시설을 시공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BIM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모델을 구축한다라는 건데, 이 정보 기반의 모델을 구축하고 활용한다는 게 그 정보 기반의 모델에 정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BIM이라든지 스마트 건설, 스마트 기술이 고도화되는데 보통 설계 도면이 없이 BIM을 해야 된다. 설계 도서 없이 BIM을 이루고 BIM을 통해서만 반드시 설계 도서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다양한 방식과 더 많은 기술을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구현하고 그 구현된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설계도서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설계도서라고 얘기하면 DWG 파일을 가장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보통 도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DWG라고 하는 데이터 상에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공공 수치 지형도 DXF 파일 같은 경우도 DWG 상에서 운영이 되는 거고, DWG 상에 지리 정보를 담고 있고 공공 정보를 담고 있어서 그러한 데이터가 적용되고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마트 건설 시공의 이해가 더 중점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DWG 같은 경우는 형상과 속성, 그리고 레이어 구조로 이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공공정보상의 수치 지형도는 그 수치 지형도상에 지구 좌표계하고 객체 데이터 등의 추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데이터, 객체 데이터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보를 또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DWG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피처 데이터, 객체 데이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WG하고 데이터는 제가 다시 한번 뒤에서 구체적으로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한번 들으면서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는 쪽으로 하고, 우선 설계 기본 도구인 CAD 쪽에 대해서는 차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토캐드는 2D 설계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독보적인 도구죠. 그런데 여러분, 오토캐드가 종류가 7가지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많이들 모르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토캐드를 바닐라 캐드라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 베이스인 거죠. 이 바닐라 캐드에서 각 산업별로 특화된 자동화 기능과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버티컬 캐드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이름만 보셔도 어느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지 아실 텐데요. 오토캐드 아키텍처, 메케니컬, 일렉트리컬, MEP, 플랜트 3D, 맵 3D, 레스터 디자인, 이렇게 총 7가지 종류의 캐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 별도로 구매하던 제품이었는데요. 이제는 오토캐드 서브스크립션에 포함되어 있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제품이 애드인, 오토캐드의 애드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측의 하단 이미지처럼 별도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독립된 제품입니다. 그럼 이 버티컬 캐드 중에서도 GIS 도면 관리에 최적화된 오토캐드 맵 3D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토캐드 맵 3D 툴셋은 공간 데이터를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업계 최고의 엔지니어링 솔루션인데요. 오토캐드 데이터와 GIS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토캐드 맵 3D 툴셋에서는 설계 및 GIS에 사용되는 주요 데이터 형식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고 다양한 지형 공간 정보를 유지 관리할 수 있어요. 설계 과정의 GIS 기능을 단일 환경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워크플로우를 수행할 수 있고요. 오토캐드 기반이기 때문에 익숙한 인터페이스와 명령어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데이터 활용 부분에서 주요 기능을 보시면 먼저 오토캐드 맵 3D는 오토캐드에서는 읽을 수 없는 쉐입 파일을 읽을 수 있는데요. 맵 임포트 기능으로 공간 정보 데이터를 DWG 객체로 변환할 수 있어요. 또한 쉐입 데이터에 포함된 속성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새로 작성하거나 편집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명칭이나 용도 등의 정보를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작성한 도면 객체를 쉐입 파일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간 정보 데이터를 활용해서 간단한 공간 분석 도면을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활용에 따라 필요한 툴을 보면 기본 설계에는 산업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토캐드, GIS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오토캐드 안에 맵 3D 툴셋, 3D 지형을 작성하거나 엔지니어링, 선형 설계를 위해서는 시빌 3D, 구조물 작성과 간섭 검토, 모델 통합 등을 해야 한다면 AC 컬렉션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시설 정보 구축하기 위한 GIS에 대해 소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스마트 건설, 스마트 시티, BIM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정보, 데이터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GIS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 상에서 우리가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에서 데이터를 생각을 하자면 GIS라는 분야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GIS 분야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렵지만 시설 구축을 위해서는 공단 데이터에 대한 기준으로 개념을 좀 보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벡터, 레스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벡터 데이터라고 얘기하면은 점선, 면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기본적인 형상으로 구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스터 데이터를 예를 들면은 뭐 항공사진, 위성사진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형상의 기준적인 기준으로 본다면은 셀, 저희가 사실은 셀 기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픽셀이라는 게 더 인지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뭐 사진이라든지 뭐 TV 영상이라든지 가장 작은 영상의 구조, 그래서 보통의 레스터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이해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형상을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데이터 모델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레스터와 벡터 두 가지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GIS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구성될 수 있을까요? 네, 이 GIS의 구성과 구현에 대한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벡터, 레스터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GIS 데이터 얘기하면 공간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파일들이 뭐 벡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레스터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도면 객체를 표현하고 있는 뭐 객체 데이터 파일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 유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유형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쉐입 파일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쉐입 파일하고 오토데스크 포맷인 SDF 두 개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쉐입 파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피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피처라고 하는 거는 형상 하나, 뭐 선이 하나 그어져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하나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파일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DBF, SHX, SHP, 뭐 최근 들어서 한 8가지까지도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담고 있는 데이터에 따라서 더 많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쉐입 파일은 하나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파일을 근간으로 한다. 뭐 형상과 속성과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들이 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홀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공간정보상에서 벡터라고 하면 점선, 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홀을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SDF 파일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의 공간 데이터 파일 유형이고요. 그리고 한 파일 안에 여러 가지 피처를 좀 담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홀을 지원하는 부분,
뭐 두 가지 파일이 다 장단점이 있고, 뭐 쉐입 파일 같은 경우는 공간 분석 쪽에서는 당연히 독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조금 있기는 하다. 그래서 공간 데이터 파일이 다양하게 있지만 에슬리 쉐입과 오토데스크 쪽에서는 SDF라는 파일 포맷을 써서 데이터의 기본적인 파일 유형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데이터를 구현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될 때 그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피처라는 용어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제가 이제 GIS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뭐 BIM 스마트 건설 얘기를 하면서 GIS라는 쪽으로 들어왔고 GIS 얘기를 하면서는 이제 피처, 도면 객체에 대한 객체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피처라는 거는 보통 형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IS상에서 피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도면에 있는 설계 객체랑 도면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도면 객체와 피처를 구분하는데 CAD 프로그램에서 직접 수정을 하거나 작성을 하거나 하는 거는 도면 객체. 그리고 데이터의 기본적인 연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데이터 피처를 쓴다 이런 개념은 보통 피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처의 경우에는 피처 클래스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이런 계층 구조를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이루고 있고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피처를 통한 속성 정보들을 담고 있는 테이블로 구현돼서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형상을 구현하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FDO라고 얘기를 하고 피처 데이터 객체, 피처 데이터 오브젝트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런 개념에서 데이터 기반의 형상이 표현되는 것. 이걸 피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처하고 도면 객체를 좀 더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간 피처, 도면 객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간 피처를 미리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 기반으로 해서 형상이 표현되는 것 그리고 도면 객체라고 하는 거는 도면처럼 되어 있지만 이 데이터 역시도 도면 객체도 제가 데이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착이라는 걸 통해서 조회라는 개념을 통해서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서 원하는 형상으로 표현하는 방식 뭐 피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식이지만 사실 공간 피처나 도면 객체 둘 다 데이터 개념이기 때문에 필터링하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도면 피처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연결 쪽인 거고 도면 객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착이나 조회라는 걸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간 피처는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는 개념. 그리고 도면 객체라고 하는 거는 도면상의 형상에 대한 속성 외에 객체 데이터라는 걸 추가한다라는 거죠. 이 객체 데이터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CAD 파일상에서 도면의 특성, 뭐 점의 위치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비도면 형상에 대한 것들을 구현하고 있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 객체 데이터를 작성하고 적용하는 게 이번에 말씀드리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일 수 있는 거죠. 객체 데이터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앞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객체 데이터라는 거는 CAD 상에 도면 안에 저장되는 도면의 형상을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X좌표, Y좌표, 깊이, 어떤 높이값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그래픽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라인이 그려져 있을 때도 이게 도면에 있을 때는 선이죠. 근데 어떤 설계적인 관점에서는 하천일 수도 있고 도로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표현할 때는 도면상에서는 텍스트로 기입을 하지만 사실 도면상에 기입한 텍스트는 어떤 모델이라든지 BIM 정보라든지 현황에서 실제로 구현을 할 때라든지 뭐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담는 게 바로 객체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객체 데이터는 도면의 형상 안에 특정한 데이터로 담는다. 그게 지금 화면에 주신 OD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보통 오브젝트 데이터, 결국은 객체 데이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도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한정돼 있을 경우 그리고 데이터를 많이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객체 데이터는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링크를 생성해서 연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객체를 작성할 때 이 객체 데이터라는 테이블 유형의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은 디지타이징이라는 걸 하면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데이터를 구성한다라는 거에 대한 인지도 저희가 좀 필요한데 테이블 구조를 제가 피처를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테이블 구조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 엑셀상으로 봤을 때 어떤 행과 열에 대한 구조인데 테이블 아래 필드가 들어가고 그 필드 안에 특정 레코드가 들어간다. 그 필드는 어떤 유형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정수냐, 문자냐, 실수냐. 그리고 데이터의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자나 숫자를 같이 넣고자 할 때는 문자로 정의해야 된다. 사실 이 객체 데이터를 써보시려고 했던 분들이 있는데 데이터 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경우는 거의 다 정수와 문자를 같이 쓸 때 그걸 정수로 쓰는 경우도 있어서 이 객체 데이터는 결국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대한 구분이 정의로 돼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공공정보는 보통 수치 지형도, 정사 형상 등을 사용해서 시설 정보를 구축하고 설계에 사용하는 거죠. 네, 보통 우리가 지리원 정보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연계 정보를 통해서 수치 지형도, 정사 영상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데이터 관련돼서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쉐입 파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정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별로 별도의 사용 가이드가 있습니다. 데이터별로 구분되어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판별해서 쓸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파일 유형에 대한 거나 레이아웃 체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BIM 모델 구축에서 많이 쓰이면서도 어렵게 생각하는 게 레스터 데이터인데요. 레스터 데이터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최근에는 이 레스터 데이터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실제 현황처럼 보이게 하는 것. 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차례 교육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드레이핑이라는 걸 합니다. 이 드레이핑이라는 거는 3D 지형상의 현황처럼 구현하고자 하는 항공사진, 위성사진을 매핑하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 3D 현황처럼 보이게 하는 것. 그걸 드레이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보통 레스터 데이터를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레스터 데이터를 쓸 때는 오토데스크 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레스터 디자인을 적용을 해서 어떤 드레이핑에 맞도록 현황을 붙여서 구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뭐 러버시트를 쓴다든가 좌표계를 반영을 한다거나 여러 개의 도엽이 있을 경우에 그 도엽에 맞는 항공사진, 위성사진을 붙이는 드레이핑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좀 쉽게 개발을 했어요. 에드인을 통해서 시빌박스라는 기능에서 올렸는데 지리원에서 받은 도엽과 정사 영상을 선택을 하면 그 위치에 뭐 좌표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도엽의 형상에 맞도록 쉽게 맞추는 방식을 좀 고연을 했고요. 사실 이 3D 지형을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도엽에 대한 내용들을 붙이는 것들이 우선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3D 지형을 작성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시빌 3D상에서 수치 지형도를 가져오거나 측량 데이터를 붙이는 것들. 근데 그 전에 그 지형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뭐 등고선이라든지 측량 데이터라든지 도엽에 원하는 도엽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부분의 형상에 맞도록 항공사진, 위성사진이 그 위치에 있고 이 데이터들이 똑같이 인프라웍스라든지 모델을 구현하고자 하는 데이터 안에 같이 부착이 돼서 결국은 3D 지형과 함께 드레이핑이라는 걸 이뤄야 되는데 이 DXF 기준의 도엽에 맞춘다는 게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공사진, 위성사진 그러니까 레스터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형상에 맞도록 도엽상에 붙인다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 데이터들을 갖고 모델에 구현을 하려면 좌표계를 따로 맞추는 것들은 일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레스터 데이터를 도엽에 바로 맞추는 건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은데요. 그럼 쉐입 데이터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쉐입 데이터 같은 경우는 보통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슬리 쉐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공간 정보나 또는 지리 정보를 분석하는 거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토데스크에서는 SDF라는 걸 쓰지만 지리원에서 데이터를 바르면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폴더 구조 안에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의 파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쓸 수 있고 이게 도로인지 또는
건물인지 물 정보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리원 정보에서 받은 정보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리는 미리 돼 있어요. 뭐 축척이라든지 데이터 형태라든지 공간 구분이라든지 파일명으로 정리도 돼 있고 요 구분에 대한 정보는 지리원이나 공공기관 쪽에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서 이제 BIM 쪽이라든지 스마트 건설, 뭐 디지털 트윈 이런 쪽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리원에서 정보를 쓴다라고 하면 건물 정보, 도로 정보, 물 정보, 구획 정보 이런 걸 쓸 텐데 그 파일에 대한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쓸 때 우리가 필터링을 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은 파일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한 거고 이런 기본 사용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필요하죠. 근데 쉐이 파일이 지금 두 개 장표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구성이나 선택이 많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쉽게 쓸 수 있도록 건물이면 건물, 뭐 도로면 도로 이런 쪽으로 별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쉽게 쓸 수 있도록 적용을 했죠. 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쉐이 파일은 기본적인 파일 구조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설 요소를 담더라도 도형마다 여러 개를 담고 있어서 검토나 사용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리원 데이터는 지금 저희가 그 기준에 맞게 시설 요소를 선택을 해서 바로 GIS 요소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발을 좀 했습니다.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좀 쉽게 정리된 걸로 별도 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본적인 현황 적용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그걸 것 같아요. 우리가 도면도 있고 데이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느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원하는 게 우리는 현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구현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 모델을 작성을 한다. 그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공공정보, 수치 지형도, 그리고 설계 데이터, 그리고 레스터 데이터, 항공사진, 위성사진을 정리를 해서 그걸 통합적으로 본다라는 건데 보통 우리가 원하는 도면상에는 특히나 토목 도면에는 워낙에 많은 데이터들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 뭐 일반적으로는 선형과 주요 구조물에 대한 것들을 먼저 반영을 할 거고 주요 구조물에 객체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들로 정리를 하겠죠. 그렇다면 도면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뭐 정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프로젝트 기반의 조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필터링을 한다거나 레이어에서 파일 관련된 필터를 적용해서 쓰는 것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어쨌거나 어떤 유형으로든 원하는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요. 그 데이터가 지구좌표계가 바르게 적용이 되어 있다면 물론 지구좌표계를 적용을 하는 건 맵3D나 11.3D 안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물론 QGIS를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모델을 변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토데스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맵3D, 11.3D 상에서 좌표를 구현을 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적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데이터가 적용되어 있는 상에 맵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황 맵에 맞는 좌표계라면 설계 데이터도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현황 정보로 쓸 수 있는 것들에 맞게 좌표계도 적용을 하고 설계 데이터도 반영을 해서 현황 정보와 구현이 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럼 이 데이터 안에 우리가 원하는 설계 이력이나 데이터를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뭐 스마트 건설, 스마트 시티에 반영하는 BIM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을까라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계 데이터지만 OD라고 하는 오브젝트 데이터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객체 데이터가 반영되어 있는 정보를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오브젝트 데이터, OD, 이게 객체 데이터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일반적인 데이터의 적용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객체 데이터를 적용하고 정의하는 방식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객체 데이터를 정의한다라는 거는 미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CAD 도면상에 데이터를 반영시키는 거예요. 근데 객체 데이터라는 거는 맵3D, 11.3D 안에 있는 기본 기능인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구성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이터 필드를 넣어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본 기능을 사실은 단계가 작업 환경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CAD, 맵3D, 시빌 3D에서 작업 공간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따로 쉽게 쓸 수 있도록 공간에서 하나 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에 있는 기능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거고, 그 기능상에서 테이블 구성하는 것, 그리고 필드를 구성을 하는 것.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이름 작성하고, 필드 이름 작성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유형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것들을 정의를 해서 이게 문자로 작성을 할 거냐, 숫자로 작성을 할 거냐. 보통 문자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는 데이터가 문자, 숫자 같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필드를 작성을 해서 객체에 반영하도록. 근데 이렇게 데이터가 적용이 되면 나중에 다른 객체가 뭐 쉽게 말하면 CAD에서 이 유형에 맞는 데이터가 형상이 작성이 되면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부착이라든지 링크를 하면 되는 거고, 추가적인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뒤에 나오지만 쉐입 파일을 불러들였을 때 추가로 작성해서 내보내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앞에 보신 내용을 정리를 드리면, 객체 데이터라는 거는 데이터잖아요. 그 테이블로 정의를 한다. 그리고 그 테이블 하위 카테고리에 데이터 필드라는 게 들어간다. 그 테이블과 데이터 필드라는 카테고리로 정의가 되는 계층이 생기는 거고, 그 계층의 유형에 맞는 뭐 문자냐, 정수냐, 실수냐, 그리고 뭐 점이라는 유형까지 있기는 한데, 그 데이터들에 맞도록 정의가 되어 있는 유형이 반영된 하나의 데이터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것 중에 하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쉐입 파일을 가져와서 이 쉐입 파일을 내보내는 과정 안에서 객체 데이터를 입히는 작업을 할 거예요. 보통 이 쉐입 파일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안에 데이터를 편집해서 내보낸다. 또는 어떤 뭐 GIS를 잘 아시고 공간 정보를 이해하시는 분은 뭐 위상을 작성한다든지 별도의 링크를 작성해서 데이터를 더 많이 넣어주는 것도 있지만, 보통 저희가 지금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객체 속성을 입력하는 거죠. 근데 이 입력하는 게 지금 입력한 데이터를 쉐입 파일을 그냥 가져와서 가져온 파일을 쓴다, 편집해서 내보낸다가 아니고요. 설계 데이터에 우리가 쓰기 위한 객체 데이터 테이블과 데이터 필드라는 것들을 정의를 했었어요. 하나의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카테고리 정리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적용을 해서 쉐입 파일을 내보낼 때 반영해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쉐입 데이터를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반영을 하고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나가는 거니까, 기존에는 없던 쉐입 파일을 쉐입 파일로 만들어준다. 사실 이 쉐입 파일을 가져오고 내보내는 것들은 맵3D의 기본 기능이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우리가 어떤 설계 요소에 대한 것들을 객체 데이터를 입혀서, 물론 객체 데이터 테이블과 필드가 적용이 되는 거지만, 그 데이터들을 함께 적용을 해서 결국은 새로운 쉐입 데이터로 내보내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보내는 쉐입 데이터는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우리가 CAD에서 작성된 형상들의 설계 데이터에 객체 데이터를 입혀서, 그리고 그걸 공간 정보인 쉐입 유형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있던 작업들도 많이 했지만 그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을 반영을 해서 결국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여러 차례의 데이터를 입히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객체 데이터를 새롭게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최종은 새로운 유형의 쉐입 파일을 생성하는 것. 그럼 우리가 설계한 게 쉐입 파일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이 좀 길긴 했지만, 나중에 교육을 해드릴 기회가 되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단계별로 지금 보시는 프로세스가 전반적인 객체 데이터를 입력하는 좀 쉬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필드와 테이블과 필드를 정의를 하고 그걸 쉐입 파일로 내보내기 위한 우리가 도면으로 작성한 요소에 입력을 해서 쉐입 파일로 내보내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새로운 데이터를 구성하는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신 질문들을 좀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상에서는 공공기관 GIS는 어느 정도 현행화 되어 있는지라고 하는데,
실시간 업데이트라는 내용이 또 있고요. 첫 번째로 생각을 좀 해보면 저희 나라의 공간 GIS 데이터, 공공기관의 GIS 데이터는 아주 훌륭합니다. 보통 해외에는 그런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치 지형도를 갖고 지형을 만든다라고 하면 도로면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깔끔하게 나올 정도로 돼 있는 거고요. 실시간 업데이트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물론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합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LX나 또는 지리원 쪽에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이 실시간 업데이트가 로컬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은 공공 데이터에 대한 건지는 공공 데이터를 저희가 건드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로컬에 반영하는 부분은 별도의 IS 사업, 그러니까 정보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뭐 토목학회나 이런 쪽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 또 하나 말씀 주신 질문은 업계 동향이나 발전 방향은,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업계 동향과 발전 방향인 거죠. 사실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관련된 쪽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빔 관련된 것들, 데이터,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전 방향에 대한 것들은 아마 시설 인프라 쪽에서는 아마 공간 정보가 많이 업데이트 되면서 적용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될 거고요. 구축에 대한 공공과 민간 기업의 차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나름의 보안에 대한 로컬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은 민간 기업 자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 부분은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BIM의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처럼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구축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구축하는 게 좋을까요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맞게 우리는 구축하고 싶은데 이게 되나요?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객체 데이터를 손쉽게 변경하는 것. DBF를 2003에 수정은 반영됐지만 엑셀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QGIS, ArcGIS 말씀 주셨는데, 지금 김기훈 님이 질문 주신 거는 데이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데이터 중에서 객체 데이터가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에 들어가는 객체 데이터라는 게 있고요. 외부에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쓰는 게 있어요. 물론 이 데이터 방식을 한꺼번에 불러올 수도 있고 내보내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 중에 말씀드렸던 QGIS하고 ArcGIS라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중요한 포커스가 맵3D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 건설사에서 저한테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3D 지형을 만들어서 이 지형상에 원하는 구획에 대한 데이터를 넣고 싶다. 그래서 그 구획 정보를 매핑을 해서 객체 데이터를 넣고 싶어서 QGIS를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냥 맵3D나 11-3D를 쓰시면 됩니다. 특히나 3D 지형을 만드셔서 그 3D 지형에 드레이핑 형식으로, 사실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뭘 하고 싶었냐면은 이동 토양을 하기 위한 구획 정보를 매핑해서 구체적인 안을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11-3D를 활용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BI 관련돼서는 미리 저희 박주현 차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AC 컬렉션을 쓰시면 뭐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레빗이라던가, 뭐 공정 관리나 간섭 체크를 할 수 있는 나비스웍스,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데이터 통합을 하기 위한 인프라웍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공간 정보를 객체 데이터를 입력해서 쓰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맵3D, 11-3D를 쓰시면 되겠죠. 객체 데이터 활용한 부분에 가장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한 분이 얘기를 주셨네요. 수치 지도의 경우에 주요 지형 지물은 준실시간 갱신되고 있고 모든 데이터는 2년 주기로 갱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공간 정보 쪽 관련돼서 뭐 제가 은사로 모시고 계셨던 뭐 서울시립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시는 것들은 사실은 이 주기보다 더 짧은 주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자체들 별로에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유지관리 모델을 위해서 이 중요
지형 지물, 중요 시설물 관련된 거에서는 이제 BIM 모델을 반영을 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담아야 되고 그리고 공간 정보 데이터가 담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뭐 건설기술연구원에서도 당연히 2016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GI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BIM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많이 올라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는 질문들이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 안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현재 업계 동향, 발전 방향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BIM 스마트 건설 이런 쪽에서 그리고 뭐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 처음 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그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가 의미하는 분야가 분과별 내용들을 좀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BIM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빅데이터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스캔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 GIS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과로 나눠서 적용되는 것들이 이게 주로 건설사들에서 우리나라 5대 기업이죠. 5대 건설사에서 하는 거고 이 5대 건설사도 사실은 상위 순위부터 1위부터 5위라는 걸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내년 바뀌긴 하겠죠. 근데 올해는 그렇다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건설, 스마트 기술은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가 되면서 BIM에 대한 판도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BIM 얘기를 하면 BIM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블루오션이라는 인식이 많았고 스마트 기술의 중심.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블루오션에서 좀 더 달라지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봅니다. 뭐 레드오션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좀 더 보편화되고 좀 더 특화된 부분의 기반 기술이 되는 게 BIM이 아닐까. 하지만 공공 GIS 설계 기반의 BIM이라는 거는 스마트 건설을 이루는 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공공 데이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지리원의 GIS 데이터를 써야 되는 게 당연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뭐 국토교통부, 지리원 그리고 건설기술연구원 쪽에서 어떤 방침을 좀 주시고 제도화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데이터 쪽으로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BIM 스마트 건설 쪽에서 중심되게 생각해야 될 건 CD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공통 작업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준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데이터를 클라우드상에서 공공에서 같이 확인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 표준화에서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CD에 대한 것들도 많이 생각하셔야 되고 저희 회사에서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이랑 포함해서 같이 해서 이제 코빔이라는 걸 구축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다른 시간에서 한 번 더 짚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또 올라온 거 보면은 객체 데이터에는 구조물 외에도 토공량 같은 토사의 정보량으로도 표현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 객체 데이터는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형상에 데이터를 입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이 어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암선이다라고 할 거면 보통은 도면상에서는 텍스트를 기입을 하지만 그렇게 텍스트를 기입하는 거를 암선상에다가 데이터로 넣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정보량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정보량이라는 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자동화된 토공량이라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른 얘기일 것 같아요. 사실 뭐 다른 업체에서도 이런 암 데이터 관련된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요번에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저희 회사에서 또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서 암층을 구현을 해서 토공량을 산출하는 것. 물론 그냥은 아니에요. 물론 스캔 데이터와 설계 데이터를 반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진행되고는 있어요. 지금 구조물의 토공량 같은 토사 정보 말씀 주셨지만 아마 저거는 지금 만약에 도로 쪽이나 철도 쪽이라면은 뭐 횡단 쪽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들, 뭐 사명 관련된 쪽으로 반영하는 걸 생각하시는 거라면 그거는 이제 도로공사 쪽이나 철도공사 쪽 같은 경우는
뭐 오토데스크 쪽하고 건기현 쪽하고 저희 쪽이랑 해서 뭐 개발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 지금 뭐 업체하고 같이 연계돼서 그런 구조물 반영하고 토공 반영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많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처음 주셨던 트렌드 쪽 말씀을 좀 드린다면 자동화 설계 이런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빔 기반은 사실 파라메트릭이죠. 파라메트릭은 사실은 CAD에도 있어요. 그렇죠? 파라메트릭이 있지만 양방향이 아닌 것, 뭐 2D만 되는 것. 파라메트릭이라는 건 구속 조건이기도 하고요. 데이터를 반영하는 거기도 해요. 근데 BIM을 얘기를 하면은 양방향 파라메트릭이라는 게 돼야 되는 거고 그 데이터를 연계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작성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이제 자동화 설계 쪽. 나중에는 거기까지 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자동화 설계 쪽을 봐면은 요즘 많이 얘기하는 AI 쪽 반영하는 것들, 그 뭐 법규 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정량화한다거나 적합성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거나 이런 것들까지도 가는 부분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토목GIS에 대한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고요. 전면 BIM, GIS 방향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전면 BIM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뭐 제가 아는 업체에 계시는 분이신데 전면 BIM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얘기 나오는 게 BIM으로 다 하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도면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전면 BIM과 GIS인지 전면 BIM, 전면 GIS인지에 대한 것들이 질문이셨다면은 전면 BIM에 대한 것들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는 GIS의 적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BIM에 있어서 공공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는 전면 BIM과 GIS라고 얘기를 한 질문이시라면은 전면 BIM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GIS가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몇몇 지자체하고 건설사에서는 공공정보와 BIM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저걸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고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정보에 대한 사실은 이해가 많이 적은 편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공간정보 협동조합 그쪽에서도 이 공간정보에 관련된 회원사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IM에 대한 인지도가 늘어나면서 GIS에 대한 인지도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는 거고 사실 저 GIS 관련된 사항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 건 저도 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 한 4, 5년 정도 됐는데 뭐 BIM을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GIS 정보를 써야 된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질문을 주지는 않으셨는데 좋은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질문을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필요로 하시면 저희 쪽으로 이메일 주시거나 뭐 연락을 주시면 더 많은 것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저희 쪽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실 더 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견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은 추후에 더 받도록 하고 여기 네.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